지하철에서 내려 멍하니 걸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과거에 술을 사던 마트와 안주를 사던 가게 앞을 지나가던 장면을 끝으로 필름이 끊겼습니다. 기억나는 건 제가 안주로 먹을 고기를 굽고 상을 차리고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아무런 의지나 생각 없이 과거 술 마실 때와 똑같이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2018년 10월)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았지만 2022년 11월이 되어서야 AA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병원에 입원까지 했지만 누구도 알려준 적이 없었고 우연히 오픈 카톡방을 통해 AA 모임에 대해 들은 것입니다. 반신반의로 모임에 나오기 시작하자 신기하게도 하루하루 술이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저 술만 잠시 멈추었을 뿐 저는 그대로였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대신 여러 다른 종류의 중독에 빠졌고 결국 2달이 채 되기도 전에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되었습니다. 20일을 마시고 다시 모임에 나오고 다시 1달 반 있다가 또 술을 마시고 그러나 그 뒤에는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술을 마신 지 3일째 되던 그날,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일주일 정도 후부터 다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를 마저 결제하고 나오는 길에 병원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는데 어느새 제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번 술은 오랜 기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알코올 전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1달 입원 후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이번엔 술을 끊을 거라고 이번엔 항복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원 후 아버지 장례식장에 온 친구들에게 담례하기 위해 만났었는데 3번의 만남이 모두 술자리였지만 저는 굳건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태원 한복판 술자리에서 좋아하던 데킬라를 눈앞에 두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진짜 술에 항복해 술잔을 들지 않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경솔한 생각이었습니다. 그저 그때는 신이 제게 재발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저였습니다. 마지막 담례를 하고 온 뒤 10일 후에 모임을 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피곤해 얼른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에 그 다음 모임 장소로 가지 않고 집으로 바로 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멍하니 걸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과거에 술을 사던 마트와 안주를 사던 가게 앞을 지나가던 장면을 끝으로 필름이 끊겼습니다. 기억나는 건 제가 안주로 먹을 고기를 굽고 상을 차리고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아무런 의지나 생각 없이 과거 술 마실 때와 똑같이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들고 깨서 다시 술을 마셨던 일주일 동안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운 좋게 어머니가 회사에 연락을 받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남은 술을 버려달라고 부탁하고 마지막 잔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막잔을 내려놓고 시작된 금단으로 밤을 새우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내가 무엇을 한 것인지, 그 일주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억나는 건 첫 잔을 들 때
내 의지나 생각이 없이 정말 귀신 홀린 듯이 술을 사와 마셨다는 것만 기억이 났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이 병이 어떤 병인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마시지 않고 싶다고 마시지 않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거꾸로 지금은 내가 마시고 싶다고 마실 수 있는 병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4번째 재발이었습니다. 그 4번을 마실 동안 저는 AA 모임에 한 발을 걸쳤을 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핑계만 있으면 모임을 빠지곤 했고 모임에 참석해도 휴대전화만 쳐다봤습니다. 다른 멤버들과 대화도 통화도 하지 않았고 당연히 프로그램도 하지 않았습니다. 퇴원할 때에는 항복하고 나왔을지도 모르겠지만 퇴원 후에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술자리가 될 것을 알면서도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그것이 장례식장에 온 친구들에 대한 예의라고 합리화하면서 계속해서 술 마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미친 정신으로 술잔을 드는 것을 본 후에야 단순한 시인이 아닌 알코올에 항복이 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일 일어나자마자 첫 잔을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첫 잔 들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멤버 선생님이 술 마실 때 고통을 생각해 보라고 했을 때 저는 생각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다른 선생님과 통화 후 출근길에 문득 제가 술 마시지 않고 있는 이 평범한 출근길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제가 느끼지 못했을 뿐 숙취로 가기 싫은 출근을 하는 것도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술 취했을 때의 정신들로 한 행동들과 생각들, 모든 게 고통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술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가고 어떤 고통을 주었는지 하나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장례식에 온 친구들에게 담례하던 중에 재발했다면 저는 어쩌면 또 어떤 이유를 대가면서 아직도 똑같이 행동하며 모임을 다니는데 왜 단주가 되지 않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갑자기 선생님들과 통화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제가 그전에는 전화하지 않았고 다른 선생님들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미친 정신을 가졌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재발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다른 결과를 바라는 제 미친 정신을 바꿔놓았습니다. 결국 항복함으로써 모임의 제안들을 하나씩 따르려고 했을 때 하루하루 매일 항복할 수 있었고 아직은 짧은 기간이지만 6개월 동안 단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